지금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갭투자 하면서 호황기 때 귀 따갑도록 들어본 갭투자가 정말로 종말을 맞이할까요? 어떻게 갭투자로 돈을 좀 보셨습니까? 이제 폭락을 한다니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갭투자의 향후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갭투자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자,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작은 그러한 부동산을 전세금을 끼고 사서 매매가가 상승한 후에 되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때 지나치기 쉬운 함정은 전세금이 일종의 무이자 융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세입자의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갭 투자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나는 갭 투자로 300채 집 주인이 되었다 라는 책이 나올 정도였고,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갭 투자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카페가 움직이고 부동산 공부 모임 등이 때로 몰려다녔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들어온 전세값이 그대로 있는데 전세값과 매매값이 동방하락하여 소위 깡통주택이 나타납니다. 역전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불안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여 돈이 돌지 않는 경우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 해도 돈을 빌릴 때가 마땅치 않은 거고, 돈을 또 빌린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서 금융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한 매매가 하락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돈이 돌지 않게 만듭니다. 최근의 갭 투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든다면 300채를 갭 투자한 어느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그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그 집을 경매를 넣기 시작했고, 동탄에서는 61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것이 세입자 후순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자들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넣은 예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나온 최근의 매물 실례를 들어보더라도 얼마 전에 나온 금매매 전세 물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딸 앞으로 아파트를 사서 갭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매매가가 7억이었는데 그 7억에 산 물건이 현재 시세 9억 5천만 원으로 올랐고, 이 안에는 전세가 5억 5천만 원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5억 5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만기 전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전세 5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은 전세자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2억 5천만 원을 이 전세 계약을 담보로 해서 사채를 써가고 전세 5억 5천만 원이 의미가 없어진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주인 앞으로 제3채무자로 하는 공중 내용 증명이 날아온 경우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딸 이름으로 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 엄격하고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세입자가 이러한 전세자금 융자,
사채금 걸로 인해서 딸의 어떤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생각에 급히 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격에는 당분간 거래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많은 손해를 넣고 보고 내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시세 차익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갭 투자의 핵심인 전세금도 무이자 부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아파트 값이 상승하거나 경제가 호황기일 때는 아무 문제를 잉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침체 시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첫 번째, 역월세, 즉 월세를 임대인이 역제한을 해서 전세금을 내린 만큼 이자조로 월 얼마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BJR로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BJR은 배째라죠. 돈이 없어 배째라, 좀 못한 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은 회수를 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나머지 전세금의 나머지 부분은 또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융자를 내서 임대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입자에게 구매를 제한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얼마에게 당신을 줄 테니까 그냥 당신이 사시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호락호락하게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돈을 내려주고 나중에 세가 오를 때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제일 꿈과 같은 경우인데, 돈이 많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번엔 IMF 때 겪은 저의 갭투자 경험 실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쳇말로 작살났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